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5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켠 이유는 어저께 워낙 많은 사실 뉴스들이 나왔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실적 발표, 포스코 케미컬 실적 발표, 삼성 SDI 증설 발표, 뭐 솔루스 첨단 소재의 폭락,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리포트도 나온 것들이 있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나온 거 있고, 여러 가지 뭐 주가 2차전지들의 주가도 괜찮았죠.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뭐 LNF 다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루고 싶은 뉴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테슬라의 실적을 제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아침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테슬라가 거의 800슬라에 오랜만에 급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올랐는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어, 제목은 경축 테슬라 실적 기반 10% 급등. 내가 1위에서 테슬라 하고 있다. 테슬라 2차전지 밸류체인에 다시 한번 주목하자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많이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제 거의 투자의 2차전지 투자의 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제가 이 테슬라를 좋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실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500달러 때도 매수를 많이 하고 600달러 때도 계속 내려도 주구장창 내려도 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800슬라에 저는 매크로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진짜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크로만 가만히 뭐 올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상치 못한 코비드 다른 것들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전체 다 적용되는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코비드 락다운 셧다운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나 독일 베를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증설이 딱 맞춰 있는 상황에서 2분기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가 완전히 싹 사라진 상황에서 실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거 뭐 제가 실적 리뷰를 또 같이 하겠지만 간단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많이 보셔서 야 이거 무슨 이렇게 이미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었긴 했지만 그 정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요즘엔 최근에 나스닥도 1.5오늘도 1.4% 올릴 정도로 어느 정도 바닥에서 확실하게 회복해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 1개월에서의 거의 최고가 수준인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더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너무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금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주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언급해보면 솔루 첨단 소재 제가 어저께 특집 방송을 보냈지만 거기서도 좀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가격 많이 떨어졌어도 뭐 전기세 이런 문제나 다 떠나서 PER이 아직도 30배 후반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들었는데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내일 정도에 주말에 또 한번 더 다룰 예정이에요. 리포트도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게 문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원래 지금 실적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왔어도 3분기 2분기 지금 끝나는 거죠. 그럼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실적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3분기에도 또 적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컨선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가격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뤄보려고 예정입니다. LNF도 2% 올랐고 일진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조금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에 비슷한 정도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심지어 근데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별로 못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쵸 0.4%밖에 안 올랐죠. 이 부분은 제가 실적과 함께 주말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좀 빠졌고요.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삼성 SDI 요 이공장 기공식 뉴스들이 조금 오후에 나와주면서 1.7조 삼성 SDI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물론 이건 또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이 있지만 기공식을 열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또 오랜만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나노신소재도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 워낙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 대주, 첨보, SKC, 세로닉스가 요즘에 에코프로가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지주회사의 할인율에 좀 이슈가 생기는 것 같으면서 세로닉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LG화학은 사실 제가 계속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스페셜티 소재가 커머디티화 소재화 되고 있는 점점 그렇게 될 그런 공산이 큰 소재 시장의 기술력인데 쉽게 말해서 LG화학이 전부 다 건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 소재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꼭 이렇게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도 괜찮았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다 보셨지만 매출은 컨센 수준이었고 매출 총이익은 네, 좀 더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컨센 대비해서 18%나 더 올랐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았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 컨센 1.83달러 대비해서 2.27 대비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김철중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공장 셧다운으로 특별한 분기였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6월에 역대급 생산량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좋아 다행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컨센sus보다 더 좋게 나왔던 부분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6월 달에도 최고의 실적을 생산량을 기록해 왔고 만약에 상하이 셧다운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는 전제 하에 거기에 지금 뭐 하반기 3분기에는 이런 노이즈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 얼마나 높은 실적을 이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장은 포커싱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 주당 생산량이 1000대에 달성을 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 생산 캐파가 지금 올해 원래 150만 정도를 예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생산량을 굉장히 빨리 끌어올리고 있어갖고 연 200만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100만 대 수준이었다가 그러면은 테슬라가 몇 년간 계속 50% 이상씩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시장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50만에서 뭐 100만까지는 뭐 쉬었다고 합시다. 두 배. 100만에서 200만, 200만에서 400만, 400만에서 800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록적인 일인 거죠. 그 기반에는 지금 새로 오픈한 프리몬트 공장 외에 상하이 공장의 확장이라든가 일단 당장 텍사스 베를린 공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램프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생산량이 한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어서 특히 LNF에 대해서 엄청난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4680입니다. FSD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또 1시간 이상 넘게 걸릴 것 같아갖고 이런 부분은 좀 특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 좀 더 요약해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중반에 출시되면은 또 한번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사이버 트럭 생산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또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을 했죠. 거의 1조 5천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1조 정도를 이상을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위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노이즈들이 시장에서 많았어요. 이게 테슬라의 여기에서 뭐 30% 정도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업 이외의 것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한다. 저도 굉장히 싫어했었죠. 비트코인에 머스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다만 일론 머스크가 매각한 이 이슈가 뜨고 나서 뭐 비트코인이 바로 플러스 2% 정도 되던 게 마이너스 4% 정도 될 정도로 비트코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매각하고 나서 또 뭐 컨콜에서 또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죠. 물론 이 매각 이유는 이런 중국 상하이 샷단 그 즈음에 이 현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각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 이유는 뭐 항상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죠. 어쨌든 비트코인 매각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손절한 거는 뭐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세 발의 피다. 이게 노이즈만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그래서 올해 연간 판매량 50%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한 셧다운 때문에 2분기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2분기에 뭐 그런 셧다운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비드는 좀 다릅니다. 다 끝난 마당에서의 코비드 전체적으로 다 셧다운 된 것도 아니고 상하이만 셧다운 된 거고 물론 반도체 이슈는 전체적이지만 테슬라는 좀 피해 있던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잘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만 좀 더 이게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요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주말에 더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던 판매 가격이 차량 가격을 많이 올렸죠.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 또 호재로 밝혀졌다. 원래 비트코인은 좀 더 손실이 더 클 것이었다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뭐 손절률도 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FSD 베타를 연내 미국 상용화를 계획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거죠. 하반기 40%더 증가할 거고 가격 인상 효과도 엄청 많이 올렸죠. 지금 또 더 우리나라에도 또 몇백만 원 또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우리나라에 인도하려면 환율을 1,300원에 이를 정도로 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적은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 차이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도 이런 손실을 줄이려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엄청난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 둔화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 운화도 두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제 실제 유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우려 이런 거야 오케이입니다. 그것도 오케이 사실 안 해요. 사실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 수요 둔화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으로 사실 전기차와 내연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은 또 차차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AI 데이까지도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번에 9월 30일인가요? 또 발표를 하죠. 이 부분은 또 좀 길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 정도 75%를 매도했는데 추정치 손실인 500만 달러보다는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죠. 150만 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캐파가 200만 대 수준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50% 이상의 판매량 증가세를 유지하겠다는 가이던스를 재확인했다. 어, 네.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 월별 생산량을 보면은 4월 이렇게 완전히 뭐 공장을 돌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달 넘게나 못했었죠. 4월 5일에 5월에 영향을 받다가 6월에 완전 열받아갖고 미친 듯이 생산을 했고 7, 8, 9 때 다시 이렇게 램프업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대당 평균 판매가를 엄청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원가도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하다가 3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올랐던 부분이 실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굉장히 또 오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런 음, 차량 판매는 얘네들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면 1년 뒤에 배터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실제 뭐 정상적인 곡선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 올리면 되는데 불확실성을 또 해치해야 되니까 500만 원 더 200만 원 더 완충 자격을 두고 이렇게 더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은 분명히 차량 지금이야 어차피 생산도 못하니까 이렇게 수요가 압도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높은 거니까 이렇게 가격을 높여도 수요가 조금 더 안 늘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도 이미 늘었기 때문에 너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1년 뒤까지도 맞추지 못해요. 다른데 지금 보통 일반 차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하면은 평균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수요 대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거의 평균으로 하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 X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1년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 네 이거는 또 좀 너무 다뤄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제가 또 주말에 테슬라에 대한 여기 지등급 컨콜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배터리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4680에 대한 얘기라든가 사이버 트럭의 얘기라든가 중국 LFP 배터리와의 경쟁이라든가 이 건식 공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얘기나 그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얘기, FSD에 대한 얘기, 수요에 대한 얘기 여기 보죠. 매일 테슬라 주문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많은 것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그 변화량이 상당히 높고 소비자 심리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너무 많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에 다른 업체에 대한테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우리한테는 문제 없다. 뭐 대단한 얘기죠.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드릴 예정인 거고 실적 얘기, 포스코 케미컬 실적의 얘기, 솔루스 첨단 소재 리포트 얘기, 뭐 에코프로 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이어서 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테슬라에 대해서도 완전 보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테슬라 밸류체인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